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순례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서워. 오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순례길 준비물입니다. 저처럼 생장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 정도 걷게 되신다면 짧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많게는 50일, 2달 가까이도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필요한 준비물을 한국에서 많이 구입을 해 가시죠. 오늘은 순례길에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 기본적으로 등산화랄지 배낭, 침낭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요.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례길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순례길 준비물,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화면 나가고 있죠. 바로 마사지 볼입니다. 이 마사지 볼은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된다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을 만큼 가장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이었습니다. 하루 적게는 10km대, 많게는 거의 40km까지 걷다 보면 다리가 정말 아프거든요. 특히 이 발바닥, 아치 그쪽이 정말 아프고 뻐근하고 그 종아리 뒤쪽이랄지 이런 부분이 거의 매일매일 뭉쳐 있고 또 이제 매일매일 걷다 보니까 그게 피로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베르게 도착하면 정말 그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피로를 많이 풀어줬고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크기는 제 주먹만 하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가격도 10,000원 안쪽으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순례길 앞두고 가시는 분들 꼭 이거 배낭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짠! 동결 건조 국 블럭이에요. 이거는 저희 누나가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챙겨줬던 준비물인데 정말 가서 왜 더 안 가져왔을까 아쉬울 정도로 정말 좋았던 유용한 간식, 음식이었습니다. 아침, 밤에는 되게 날씨가 선선할 때도 있었지만 쌀쌀했고 비가 온다거나 좀 흐린 날이면 추웠어요. 이제 그럴 때 숙소에서 그릇도 필요 없고요. 종이컵이랄지 그냥 머그컵 이런 컵 하나만 있으면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서 이렇게 차 마시듯 정말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차를 먹듯이 그걸 하나 먹었고요. 말 그대로 국이니까 밥이랑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스페인에는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국물 요리가 없잖아요. 한국인에게는 정말 국물 요리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건조시킨 거라서 부피도 되게 조그맣고요. 무게는 정말 가볍고요. 가격도 부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나가실 때 라면이나 햇반 이런 거 많이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순례길에서도 이 건조국 블럭 몇 개 챙겨 가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추천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짠! 접이식 전기포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져갔던 준비물은 아니고 현지에서 한국인 어머님들이 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접으면 부피가 한 요만큼,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았고요. 예전에 우리 그 미술 시간에 썼던 물 담는 통 있잖아요. 이렇게 띠르륵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그것처럼 생겼고 그 안에 자체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 같던데 계란을 마트에서 구매해서 그 안에다 넣고 끓이면 삶은 계란을 아침이라든지 간식이랄지 밤에 야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몇 끼니를 사 먹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계란만 몇 개 사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은 되게 단백질 보충도 되고 저도 만약에 다음에 순례길을 또 걷게 된다면 그 접이식 전기포트 꼭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행용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뭐 배낭여행이든 캐리어를 끌고 가시든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순례길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배낭을 사용하잖아요. 뭐 호텔방이라든지 제 숙소에서 캐리어를 열어 뭐 짐을 정리하고 꺼내고 이런 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우치로 속옷이면 속옷, 뭐 충전기 케이블, 전자제품들은 또 그것들끼리, 그 다음에 음식이랄지 뭐 약, 기타 준비물 등 이런 거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콕콕콕 이렇게 쌓아두면은 물건 정리하기도 쉽고 꺼내기도 쉽고. 그래서 이 여행용 파우치는 옷만 정리할 게 아니라 옷들 그리고 모든 가져가는 준비물들을 정말 그 항목별로 나눠서 다 충분히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어 플러그 혹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에요. 이거를 깜빡하셨다면 지금 당장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례길에서는 알베르게에서 자잖아요. 적게는 4명, 5명, 뭐 많게는 정말 20명 함께 자다 보니까 뭐 코 고는 소리부터 잠꼬대, 심지어 막 기침 소리, 그 다음에 뭐 밤에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침 일찍 뭐 새벽 4, 5시 일어나서 짐을 싼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귀를 막아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저도 뭐 매일 그렇게 걷고 피곤해서 이제 잠은 비교적 잘 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이어플러그라든지 제가 쓰고 있는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이 없었다면 저도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부피도 얼마 차지 안 하고 이어플러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깜빡하셨다면 이걸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플러그 중요합니다. 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건데요. 파스라든지 의약품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챙기셨죠. 저도 가기 전에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소화제, 감기약 이런 것도 챙겨 갔는데 파스를 깜빡한 거예요. 현지에서 결국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약국에 들러 파스를 샀는데 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파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바르는 제품이었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약품 그 현지에서 구매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파스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붙이는 파스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젤 타입으로 바르는 것만 주시던데 이미 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감기약이랄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 이런 것도 충분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거 꼭 가져가야 할까 싶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 꼭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게도 좀 나가고 근데 저는 이 보조 배터리를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뭐 5천에서 8천, 만 정도짜리도 나오고 2만, 3만 이렇게 대용량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 분들은 만짜리를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무겁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걸 왜 가져가야 되냐면 일단 알베르게에 이 콘센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내가 잠을 자는 침대 머리맡에 콘센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립 알베르게 같은 데 묵으시게 되면 특히나 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을 내 손에 닿는 거리에 둬야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지, 뭐 복도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두고 잘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중간중간 카페나 식당에 들리시게 되면 충전을 하실 수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뭐 낮까지 오후까지 이렇게 걷다 보면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게 되고 어플을 보게 되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되고 이러다 보면 뭐 한 번 이상은 충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걸으면서
부담 없이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등산 스틱이에요. 저는 정말 유용하게 현지에서 썼습니다. 심지어 이게 없었다면 제 무릎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저는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피레네 산맥 넘고 나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4, 50대 이상이면 거의 한 8, 90%를 등산 스틱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와중에 다행히 어떤 한국분이 스틱 여유가 있다면서 그냥 주셨어요. 그거 덕분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무사히 잘 이용하면서 걸을 수 있었는데요. 굳이 한국에서부터 막 비싼 거 사갖고 갈 필요 전혀 없고요. 현지에서 파리라든지 스페인 대도시 같은 데 가시면 데카트론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한 3, 4만 원짜리 그런 거 사서 쭉 쓰신 다음에 뭐 한국 올 때 그냥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갖고 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비행기마다 수화물 정책에 따라서 스틱을 소지하고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스틱을 갖고 타겠다 하면은 되게 스틱 값보다 더 비싼 값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예약한 항공사 정책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일단 맨몸으로 가서 현지에서 등산 스틱 저렴한 거 대신에 조금 튼튼한 거 한 3, 4만 원대짜리를 사서 이렇게 쭉 걷고 나서 그냥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등산 스틱은 한 번 써보면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를 해가지 못하시더라도 꼭 현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요, 헤드랜턴이에요. 이 헤드랜턴은 저는 그 바이온 데카트론에서 샀는데 실제로 쓰긴 썼습니다. 제가 4, 5월에 걸었지만 새벽 6시에 일어나 걷게 되면 되게 깜깜했거든요. 특히 이제 시골 마을을 지나면 가로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아침 일찍 걷지 않을 거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뭐 데카트론이 꼭 아니더라도 웬만한 도시에는 그런 걸 판매하는 가게가 있으니까 그럴 때 구매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부터 나는 새벽에 걸을 거야, 뭐 밤에 정말 걷고 싶어, 이런 게 목표라고 하시면 미리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비 또는 판초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현지에서 어렵지 않게 공수가 가능한 준비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뭐 사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비나 판초는 제가 순례길을 걸을 때 날씨 요정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이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이상을 저희가 걷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한두 번, 적어도 한 3, 4번 정도는 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외국인 아저씨들은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걷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꽤 많은 양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우산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초 오일을 하나쯤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초 오일을 구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팔을 다 가리는 그런 긴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배낭까지 가릴 수 있는 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카트론이나 현지에서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글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따로 선글라스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안경이었다 하면은 선글라스 하나쯤은 여분으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치만 또 이제 챙이 좀 있는 등산용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가시면 막상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순례길을 걸으면 동해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전까지는 해가 뒤에서 비추거든요. 근데 이제 낮 시간대가 좀 되면 해가 여기서 이제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되게 환하고 반사돼 들어오는 햇볕 양도 되게 많기 때문에 눈을 좀 보호하려면 선글라스가 있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난 이것까지 챙겨가고 싶진 않다, 심지어 고가의 선글라스를 순례길에 가져가고 싶진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챙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모자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술래길 준비물, 그 중에서도 꼭 가져가면 좋을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이거 갖고 뭐 1시간, 2시간 이상을 떠줄 수 있을 정도로 술래길 준비물 챙겨가야 될 것도 많고, 챙겨가야 되나 싶은 것들도 많고,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딱히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빨래비누, 뭐 세탁 시트, 그 신발에 씌우는 스패츠, 뭐 영상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고프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까지는 다 담을 수 없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순례길을 가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갖고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제 순례길 브이로그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쭉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후반부에요. 아직 사리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열심히 걷고 있을 저를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